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1m 길이의 흉기에 사망을 했는데요. 범인은 다름 아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우선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소리 들려서 보니까 경찰차 한 5대랑 구급차도 한 여러 대 있고 신호등 있는데 쭉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살인인가 뭐 죽은 것 같다 그러고. 네, 지금부터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좀 저 뉴스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뭐 두 사람이 무슨 깊은 원한 관계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유족층이나 경찰이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이 둘 간의 사이, 이 가해자와 피해자는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심지어 같은 동인데 라인만 다른 아파트 주민 사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피해자의 유족 측은 이 가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요. 네. 가해자조차도 나는 얼굴 정도는 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가해자 측이나 유족 측 진술을 종합할 때 서로 간에 어떤 친분 관계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 한마디 나눠본 사이가 아니군요. 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잠깐 담배 피러 정문 인근에 나왔다가 이 가해자로부터 흉기로 피습을 당한 겁니다. 네. 흉기로 정말 많은 부위를 찌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5m 정도로 이동을 해서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청하러 가는 중에도 또다시 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119 응급대가 출동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네.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됐는데요. 이 피해자는 서울의 한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고 9살과 4살 두 아들을 둔 가장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 셈인데요. 그것도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범인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여왔다고 하는 관련 그 이웃들의 목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퇴사를 하고 낮에 좀 오기 시작해서 회원들이랑도 자꾸 뭐 기구 쓰고 있는데 나오라고 하고 혼자 욕을 막 심하게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성 의원님, 그러니까 평소에도 뭔가 이상한 징후가 있기는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지금 헬스장 관계자 얘기까지도 지금 나왔는데 네. 저렇게 이제 소란을 피웠다라고 하는 게 불과 몇 주 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도 뭔가 좀 정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혼자 화단에서 뭐 욕설을 하거나 또 괴성을 지르거나 이런 네. 일도 좀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름이 좀 끼치는 부분은 동네 이제 아이들한테 칼싸움 할래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건과 조금 연계가 돼가지고 혹시 아이들에까지 피해가 갈 수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도 들고, 그리고 이 지금 그 가해자분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퇴사하고 난 뒤에 지금 이런 식의 또 일이 벌어진 건데, 네. 그러니까 그 대기업을 다닐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부분도 저희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회사를 다닐 때는 또 혹시 이런 식의 또 비슷한 이상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변호사님, 이제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범행 동기가 말이죠. 뭐 묻지마 이런 그런 범행인 건지 아니면 뭐가 충동적으로 뭐 작용을 한 걸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찰도 지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네.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요, 이 가해자를 긴급 체포,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1차적인 피의자 조사를 마쳤는데 피의자 이 A 씨에게 범행 동기를 물었더니 이 피해자가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다. 그래서 난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면식도 없는데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로 생각해서 범행을 했다라는 가해자의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미행하는 스파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 이 사람 무슨 공작원입니까? 그러니까요. 전혀 네. 지금 무관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피해자는 한 기업에 재직 중인 그냥 가장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이 마약 검사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결국 가해자는 거부했다는 거고요. 이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모발과 소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이 가해자 A 씨가 정신과적인 어떤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도 경찰이 확인해 봤는데 여태까지는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알아왔거나
어떤 치료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학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가해자 A 씨에 대해서 정신 감정까지도 경찰은 고려하고 있고요. 일단 어떤 뚜렷한 치정이라든지 어떤 원한이라든지 어떤 그런 뚜렷한 목적성이 띈 것이 아니라 그냥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좀 해치는 이 이상 동기 범죄일 가능성까지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문제는 말이죠.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 사용된 흉기가 1m가 넘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일반 가정집에 그런 흉기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흉기를 보관하고 소지하려면 다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관련법에 따라서요. 네. 그래서 실제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해당 흉기를 구입하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허가를 받을 때 본인이 어떤 용도로 소지하냐, 장식용 칼 용도로 장식용으로 나는 이거를 소지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했다는 그냥 거예요. 벽에다 걸어놓는 용도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 해당 법률, 특별법을 좀 살펴보면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법이 좀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게 이러한 뭐 총포뿐만 아니라 이러한 흉기를 소지를 하려고 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 그 예. 소지자의 결격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마약류 오남용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의 문제점이 총포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 해당 흉기 같은 경우에는 정신감정서도 필요 없고요. 제출 네. 서류 중에.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확인서조차도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한 하나의 원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뉴스가 어떤 사람들에게 또 모방 행위를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는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갱신 요건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이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에 대한 갱신 요건도 좀 개정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용도대로 사용하는지 관할 관청이 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